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이번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예제. 포문으로 하나 예제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거냐. 저랑 같이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차례로 더한 합을 계산하는 거를, 차례로 더하여 합을 계산하는 것을 포문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으로. 지금 봐였던 포문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초등학교 같은 데서 1부터 10까지 더해보세요 라고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요렇게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요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까지 더해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1부터 10까지 더하는 로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1에서 2 더해서 뭘 계산해요? 1에서 2를 더한 합 3을 계산하고, 그쵸? 그리고 이 3이랑 뒤에 있는 3이랑 또 합을 계산하는 거죠? 6, 그쵸? 그리고 또 이 뒤에 더한 거 6이랑 뒤에 있는 4를 더해서 10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10까지 더해질 때까지 얘네들을 계속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5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퓨터한테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부터 10까지 연속된 정수를 더하는 이 로직을 컴퓨터로 그대로 옮겨볼 거예요. 어떻게 옮기느냐, 이렇게 한번 옮겨봅시다. sum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일단 0을 집어넣어요. 0. 얘는 이 sum result라고 하는 변수는 그럼 왜 만드느냐, 이 합을 계속 계산해서 이 합을 갱신해줄 목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for i in 1부터 100까지 해주고, 어떻게 해줄 거다? sum result에 우리 아까 위에 while문에서 했던 것처럼 이 sum result에다가 이 i 값을 1부터 100까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더해주면서 갱신을 해줄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 머릿속에서 이 합을 계산하고 있는 값이 0에서 시작했다가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이 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해 나가면서 더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코드를 수행을 하고 맨 아래에 print sum underbar result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1부터 100까지 더한 합 5050이라고 하는 값이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사람 머릿속에서 이렇게 더해지는 이런 반복적인 연산을 포문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은 요렇게 반복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요 로직. 어렵지 않죠? 이 sum result라고 하는 값에 먼저 0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i, 1부터 100까지 범위로 지정된 i의 이제 1부터 100까지 값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한 값을 계속 sum result로 갱신을 해주는 거죠. 업데이트.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사람이 계산하는 로직대로 차례로 이렇게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보면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코드를 입력 안 해주고 여러분도 한번 짜보세요 이러고 시키면은 사실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코드가 아니죠. 그쵸? 이렇게 막 간단하지가 않죠. 이렇게 막 업데이트 되는 구조도 만들어줘야 되고 코드도 한 4줄 정도 되고, 아우 나는 오늘 처음 알 배웠는데 이런 거 만들려면 막 머리 아파. 이런 생각 들겠죠. 그쵸?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손쉽게 이제 뭐 만들으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것들을 손쉽게 계산을 하라고
어떻게 만들어준 거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먼저 코드 먼저 쓸게요. 코드 먼저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쓰셨으면은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C1,100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괄호 쳐주시고 sum 실행하면 어때요? 결과가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쵸? 위에는 코드를 몇 줄 썼어? 둘, 넷, 5줄씩이나 써가지고, 뭐 엄밀히 따지면 3줄이지만 5줄씩 써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구성을 했는데, 아래는 어때요? 내가 벡터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벡터라고 하는 자료 구조랑 sum이라고 하는 기능을 합쳐서 이용하면은 손쉽게 1부터 100까지의 범위의 합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sum이라고 하는 요런 함수들 때문에, 요런 기능들 때문에 내가 위에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막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될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구문.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구문.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함수 형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작동돼야 될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sum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이 함수 때문에 이 갱신돼서 더해지는 요 로직을 요 세 글자로 줄여버리는 거죠. 왜 줄였어요? 간단하게 쓰라고. 간단하게 쓰라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도 없고, 컴퓨터 공학자처럼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요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구문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쉽게 쓰라고, 사실 이런 통계적인 연산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평균을 계산하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최소값 계산한다, 최대값 계산한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구문, 포문, 뭐 while문, if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만들어놨거든. 함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엑셀 파일을 R 스크립트로 불러와가지고 특정 열의 합을 계산하시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코드 3줄이면 끝나요. 왜? 이렇게 함수로 간단하게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좀 빠르게 슉슉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실제 데이터를 가져서 우리가 실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요, 요런 포문, if문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 프로그래머들이 요런 형태의 함수로 깔끔하게 코드를 다 압축시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문이나 while문이나 if문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막 코드를 막 구현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요런 애들, 요런 함수들만 우리가 잘 알아두면은 실무에서 엑셀 파일 가져와가지고 데이터 고쳐가지고 시각화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막 시각화하고 머신러닝하고 하면 코드가 길어지긴 하겠지만, 직접 이런 구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생으로 코드를 짜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게 이제 뭐냐? 바로 함수라고 하는 애예요. 함수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구문이고요. 이걸 프로그래밍적으로 의미를 풀면은 입력값 x에 대해서, 입력값에 대해 결과를 특정 구문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해요. 이런 인풋 값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아웃풋, 이런 결과들을 짠하고 나올 수 있게끔 코드를 짜주는 거를 함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그래서 우리 위에 어디까지 했어? 구문까지 했죠? 세 번째 함수.
함수예요. 함수. 함수. 이런 함수들만 우리가 잘 알면은 손쉽게 분석, 뭐 코딩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이 합을 더하는 요 로직을 함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복잡하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썸 같은 요런 구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요렇게 만들어요. 자, function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function 1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func1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냐? function이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x값, 이 x값이 이제 입력값이 됩니다. input. 어떤 값을 딱 넣었을 때 이 x값이 이 안에 있는 종속 문장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된 다음에 나오는 형태로. 그래서 x 플러스 100 얘를 y로 계산을 하고 이 함수 안에서 return y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func1이라고 하는 요 구문 안에 내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짠하고 입력하면은 이 숫자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함수 구조에 의해서 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x로 들어가서 200 더하기 100 해서 300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한 다음에 얘를 return, 출력하는 형태로 구조를 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특정 동작을 수행하게끔 이 종속 문장, 이 중괄호 안에 종속 문장으로 내가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여기 x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짠하고 입력했을 때 그 값이 이 기능 안에서 수행이 착착착 되고 거기에 연산된 결과가 y로 선언이 돼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이름 뒤에다가 소괄호를 쳐주고 내가 원하는 x값, 원하는 입력값을 짠하고 입력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연산 결과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만들어 놨다.